CH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정대철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을 위한 장례를 2번을 치러내야 하는 것이 자식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편견 또는 오해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는지 매주 이 시간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늘 만나 뵙는 분이죠.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또 목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감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고맙습니다. 많이 더웠는데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오해를 한다거나 편견을 가진다라는 것이 네, 글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그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저한테 참 와닿는 게요. 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은 아니야.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는 거지 결코 나에 대한 거는 아니다. 나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가장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그런 가장 편견이 큰 있는 편견인가요? 거예요. 네. 가장 큰 오해.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 그게,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내 부모님은 안 돌아가실 것 같고 네. 나와 관련된 내 그렇죠. 가족과 이런 분들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나와 함께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네. 생각, 그게 오해일 수 있군요. 이제 네. 그 많은 우리가 상을 당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 이제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이제 이렇게 갈 거야 그러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게 정말 문득 이렇게 하긴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밀어 오셨지만 제가 이렇게 매주 설명 정말 이제 지겨울 정도로 오랫동안 이제 묘지 가격 올라가는 거 또 장례에 관한 거 이렇게 준비 미리 안 하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시면 바가지 쓴다?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바가지 쓰는 거는 아니고요. 모든 장의사에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그분들 맘대로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단지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일시불로 그런 할인 혜택 이런 거 없고요.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내셔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 부모인 우리들도 장례식을 해본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묘지가 얼마나 갈까? 또 장례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다가 35,000불, 40,000불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이제 정말 바가지 쓴 느낌이 들으실 이해는 하지만은 이제 결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에게 그 경제적 또 정신적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다면 내가 말로만 우리 자식들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는 모든 부모님의 심정이시지만은 적어도 내가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정말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라든가 또 특히 자녀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부터도 이제 어려운데 갑자기 큰일이 당하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커다란 목돈의 그 금액을 낼 것인가. 그래서 이런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은 한 번도 평화롭고 순조롭게 장례식을 끝나신 분들은 못 들어봤어요. 제가 항상 기분 나쁜 일 있고 마음에 상처받고 항상 그래요. 그거는
장례식에 대한 그 장의사 측에 대한 그런 상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또 자녀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견이 다 틀리고 또 서로 잘 사는 자녀들은 잘 사는 자녀대로의 또 그런 그 내가 다 내면 이제 또 한쪽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나 복잡하군요. 며느리나 굉장히 그 딸 못지않게 잘 하시죠. 그러다가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그 가격 같은 거 서로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서 하자는 등 뭐 아니면은 나는 필요 없으니까 뭐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심하게 상처받고 그런 가족 간의 그런 그 장례식을 마무리로 인연이 끝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장례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은퇴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해요. 네. 그렇죠. 요즘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도 꽤 오랜 세월을 우리가 생존이 가능한 시대란 그럼요. 말이죠. 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네.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 장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라디오에서도 방송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네.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님은 라디오에서도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반에 네.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늘 네. 듣게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라는 개념을 제가 가져보지 못했다가 네.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네. 뭐 방송 TV라든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좀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때요? 네. 이제 일단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일을 정말 20년 넘게 오랫동안 이제 그 아주 예전에 이 장례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죠. 그래요? 네. 네. 너무나 많이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최근에 이 장례보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잘 안 해드렸고 또 저는 나름대로 그 장례 그 보험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특히 거의 60%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인 클라이언트들이.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너무 바쁘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그 장례 준비를 하는데 최근에 와서 많은 한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같은 친구인데도 나는 벌써 20년 전에 장례보험 다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요. 묘지까지는 내가 다 준비를 했는데 그런 장례보험 이런 것도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그건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러니까 묘지는 이제 그 하나의 그냥 미리 사놓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년 전, 30년 전에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이제 묘지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묘지는 있는데 제가 그 묘지는 예를 들어서 1,000불 뭐 500불에 샀으면 지금 그 500불에 준비해 놓으신 묘지를 쓰기 위해서는요. 6,000불의 부수적인 가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요. 땅을 파고 덮는 그 매장 비용이요. 그다음에 비석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죠. 어느 것이 내 자리인지 알죠. 그리고 비석을 설치하는 비석 설치비. 그리고 흙이 무겁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한국 분들은 나무관을 많이 이제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무관에 흙이 이제 나무관은 나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 흙이 무겁기 때문에 그 흙에서 진 눌리잖아요. 그 나무관이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겉관을 또 쓰는 그 거예요. 나무관을 보호하는 또 관이 있고. 겉관. 그걸 콘크리트관. 네네. 그건 콘크리트로 돼 네네.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다 콘크리트고요. 네. 그 안에 이렇게 뭐 스테인레스 그 시트, 철판이라든가 또 동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거를 그 안에다가 인설트를 해가지고
가격이 뭐 5,000불에서 3,000불, 뭐 2,000불 이래요. 그 겉관 하나에.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한인분들은 1,390불짜리 겉관 많이 쓰시거든요. 1,390불. 네. 그러니까 겉관 하나에도 1,390불에다가 겉관을 내리는 게 795불이에요. 그 내리는 비용이 또 네. 야, 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묘지만 준비를 하셨다면은요. 묘지 외에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을 같이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준비가 끝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어떻게 새벽 2시에 죽었어. 그러면 가장 먼저 장의사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장의사를 어디 가서 어느 곳에 해야 되지? 이렇게 우왕좌왕 할 수 있고요. 이제 뭐 방송이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좀 뭐한데 제가 좀 충격 먹은 게 그 네. 아드님이 그 부모님,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장의사를 갔는데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으로 깎아달라는 마음이 굴뚝 같으더래요. 너무 없으니까. 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센트도 할인을 못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마디로 쪽팔렸다고 그때 너무 자기가 창피했대요. 그 할인을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 내라는 대로 다 내야 됐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그분 아드님이 저한테 하실 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뭐 이렇게 할인 금액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거를 네. 대부분은 다 몰라서 못 하시는 거죠. 아니 몰라서 못하는다는 네. 말씀이 맞아요. 저도 네. 몰랐으니까요. 우리 조마리아님을 네.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는 네.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냥 다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죠. 묘지 정도는 사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으니까 네네. 한때 한국 교회나 이런 데서 그 단체로 묘지를 맞습니다. 구입하는 네. 뭐 붐 비슷하게 맞습니다. 일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묘지를 단체로 구입을 해놓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외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나는 아직 나이도 젊고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왜 이거를 내가 미리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이런 절차를 또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때 가서는 정말 후회스럽죠. 미리 해놓을 걸. 이거 참 이런 질문이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 네. 장례 보험이라는 거는 언제부터 들어야 되는 겁니까? 꽤 이거는? 오래됐어요. 네. 언제부터 언제부터 해야 우리가 되냐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제 네, 오는 건 네. 순서가 있지만 그렇죠. 가는 건 순서가 없고 네, 네. 또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가장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생활에 이렇게 돈도 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이런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가도 가기 전부터요? 네, 아니면 네. 많이 뭐 20대에서도 들으신 분들이 그때부터 많이 있어요. 그걸 네, 준비를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네, 생명보험이라든가 맞습니다. 뭐 은퇴보험 같은 거 할 네. 때 월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네. 뭐 같은 개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트리플 A 그 멤버십 카드가 있어요. 네, 있죠. 저는 거기에서 일도 안 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거를 예를 많이 들어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도 가끔 이제 키를 차 안에다가 깜빡 잊고 이제 잠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멤버십이 있으니까 전화만 하면 이제 금방 와서 열어주고요. 또 뭐 가스가 떨어졌다든지 그렇죠. 뭐 뭐 타이어가 네. 플랫됐거나 뭐 그랬을 때. 그랬을 때는 정말 말이 필요 없이 전화만 한 통 하면 이제 와서 다 해결을 해주고 가시잖아요. 네. 이 장례 보험도 자 우리가 몇 시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24시간 멤버십 그 내가 정해놓은 그 장의사에다가 전화만 한 통 하나 24시간 하면은요. 네. 운구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마련해 놓은 그 묘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학원까지 다 해드리는 그 모든 그런 마무리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돈으로 타는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어요. 장례보험인데. 그러니까 장례보험, 말은 장례보험인데 네. 그러니까 5,000불짜리 돈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장례식을 쓰겠다. 그래서 장례보험 액수를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20년 전에는 5,000불에 대한 장례식을 하고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한 15년 전만 해도 이제 10,000불짜리.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10,000불을 타서 아이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놓은 10,000불짜리 적금을 타서 보험금을 수령을 해서 이제 이걸로 쓰면 되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월페어 같은 거 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돈을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장례식이 다 끝나고 사망 진단서를 줘서 그 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하면 보통 한 2달, 뭐 6주에서 2달, 3달 이렇게 있다가 돈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현금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월페어를 받는 분들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입을 하시면 안 돼요. 돈으로 받는 거는. 네. 그런데 이 장례보험은 현금 자산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전화만 한 통 장의사에다 하면 운구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장례식을 해주는 거죠. 그 내가 구입한 그 묘지까지 다 모시고 가서 이렇게 다 운구 다 해드리고, 그래서 모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든 절차를 장례식을 해주는 말 그대로 장례보험인 거죠. 네. 지금 이쪽에서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희 어머님 88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요. 네. 정말 너무 막연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시는 분도 없었고.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네. 그래서 제가 한미 노인회도 쫓아가서 이제 화장터를 가야 됐는데 너무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려웠던 그것이 계기가 돼서요.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해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저처럼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또 타주에서 오시거나 네.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을 이제 어머니 때 못 해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한이 이제, 되셨구나. 네. 예. 그래서 묘지라면은 한이 됐어요. 왜냐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묘지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그 화장을 하면 내가 불 속에서 2번 죽는 것 같으니까 나는 싫다, 화장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생전에 많이 이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언제 어디 가서 이제 돈도 없었고 또 어떻게 묘지를 갑자기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화장을 선택을 했던,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말씀대로 못 해드렸던 유언을 못 네. 지켜드린 거군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미안하기도 하죠,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그 또 자녀들에게 그런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가 이렇게 건강하실 때 그런 그 트리플 A 멤버십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시잖아요. 네. 운전을 하시면. 그래서 이런 장례보험을 꼭 반드시 이제 필수가 아니죠. 이제 필수죠. 네. 선택해도 되고 선택이 안 해도 아니고. 되는.